이제 전 뭘 해야 돼요? 이호수의 마지막 대사는 미지의 서울의 종영을 단순한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남겼습니다. 드라마는 주요 인물들의 감정적 회복과 관계의 회복을 보여주며 엔딩을 맞았지만 시청자들이 느끼는 여운은 아직도 깊습니다. 유미지는 늦깎이 대학생이자 예비 심리상담사로, 유미래는 새로운 농업 실험에 착수한 청년 사업가로 삶의 방향을 찾았지만 과연 이것이 진짜 끝일까요? 미지의 서울의 결말 이후 이 인물들이 마주할 다음 페이지를 함께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장면이 가진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 회 이후에 펼쳐질 이야기 속 인물들의 심리를 살펴본다면 유미지는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가던 사람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늦깎이 대학생으로 심리상담사가 되기 위한 길에 들어선 유미지의 현재는 단순한 진로가 아닌 자아 회복의 상징입니다. 자신이 타인의 삶을 연기하던 과거를 치유하기 위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내면을 듣고 공감하는 직업을 선택한 유미지의 행동에서는 자기 반성과 성장의 서사가 드러납니다. 또한 이호수와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숨기기 위한 감정이 아닌 함께 견디기 위한 사랑을 보여주며 성숙한 관계의 본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로서의 첫 경험에서 유미지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되고, 그 과정은 유미지 스스로를 진짜 나로 인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유미지의 현재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과거를 껴안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현재입니다. 유미래는 과거 고발자에서 이제는 농업과 투자라는 생존 기반 위에 삶을 재구축한 인물입니다. 그녀의 딸기밭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현실에서 다시 시작하는 삶의 거점이며, 동시에 한세진과의 관계를 통해 신뢰를 중심으로 한 감정적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유미래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나 회피자가 아닌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각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태희와의 협업을 통해 과거 자신이 겪었던 회사 내 비리를 고발하고 유사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적 개선을 도모하는 행보는 유미래가 단순히 상처를 딛고 일어난 것을 넘어 의미 있는 실천을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여전히 유미지와의 관계를 통해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며 자매의 연대를 통해 미래적 전망을 함께 그려가는 중입니다. 이호수는 법과 정의를 좇던 이상주의자에서 이제는 물리적 한계를 체감하며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현실주의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청력 상실이라는 중대한 장애를 겪으면서도 그는 법률 자문단을 조직하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호수의 변화는 단순히 직업의 변화를 넘어 세상을 듣는 방식을 재구성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수어를 배우고 유미지와 비언어적 소통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그는 이전보다 더 깊이 감정을 이해하게 되며 말보다 진심이 더 큰 언어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호수는 자신이 한때 믿었던 정의가 세상에 의해 꺾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정의라도 실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길을 선택한 인물입니다. 김태희는 공정위 수사 이후 공익감시단체로 진로를 전환하며 제도 안에서의 개혁이 아닌 외부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그는 유미래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의 주체가 됩니다. 한세진은 미국 사업 제안을 계기로 유미래의 파트너이자 후원자로서의 길을 열고 있으며, 감정적 지지와 실질적 도움을 모두 제공하는 든든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노사는 후견인 문제와 함께 과거의 불안정한 정체성이 밝혀졌지만 사회적 약자로서의 위치를 진심으로 인정받으며 새로운 신뢰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녀는 유미지의 성장의 거울이자 사회적 복권의 상징으로 기능합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을 예측해 본다면 1. 정의는 끝나지 않았다. 유미래 앤드 김태희 라인의 재출격. 공정위 수사가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비리의 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유미래는 익명 고발자로서 김태희와 다시 협업하며 실제 회사 내부 문건과 계약 자료를 확보해 과거 사건의 후속 처리에 나설 수 있습니다.
특히 고발 이후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박상영이나 신경민의 후속 범죄 혹은 회피 정황이 드러나면 유미래는 이를 통해 피해자 연대를 구축하거나 고발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사회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미래의 고발 경험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며 여성이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되찾은 이로 재조명됩니다. 이 예측은 단순히 인물 개인의 성장에 머물지 않고 사회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지는 확장적 서사를 담게 됩니다. 2. 딸기밭은 이제 농장이 아니다. 복합 문화 공간 전환. 유미래의 농장 운영은 현실의 벽과 부딪히며 위기를 맞이합니다. 기후 리스크, 투자자 간 갈등, 운영진의 탈락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단순한 수익 구조로는 농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때 유미지와의 재협업이 시작되며 심리상담소와 농업체험 공간, 커뮤니티 복지 공간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복합 문화 공간이 탄생합니다. 이 공간은 자매가 각자의 직업적 역량을 투입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기반이 되며 드라마의 초점을 다시 공감과 회복이라는 키워드로 연결시킵니다. 자매는 이제 타인의 삶을 대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3. 심리상담사 유미지의 도전기. 심리상담소를 본격적으로 열게 된 유미지는 다양한 내담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 내담자가 가족 내 갈등과 정체성 혼란을 겪는 10대 소녀일 경우 유미지는 그녀를 통해 과거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심리상담은 감정을 분해하고 정리하는 작업이기에 유미지는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자신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부분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미지와 미래 사이에 여전히 남아있던 감정적 균열을 다시 봉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호수와의 공동 상담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면 감정적으로만 연결된 관계가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상징적 서사로 작동합니다. 4. 호수의 삶 다시 듣기. 청력 상실이 완전해진 이호수는 이제 듣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법률 자문을 통한 활동은 물론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유미지와의 관계는 로맨스보다 더 깊은 생활적 신뢰로 진화하게 되며 말로 하는 사랑보다 눈빛과 손짓으로 전달되는 감정이 더 큰 울림을 주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호수가 겪는 장애를 극복의 서사로 소비하지 않고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5. 외전. 오키의 화실랜드 경구의 재취업기. 김오키는 뒤늦게 미술학원을 열며 중년 여성들의 힐링과 자아 탐색 공간을 만듭니다. 과거 미지에게 상처를 줬던 고등학교 동창도 이 화실의 수강생으로 등장하며 오래된 감정의 해소와 새로운 연대가 이어집니다. 한편 송경구는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유쾌한 실업자 코미디를 보여주고 결국 자매 농장에서 운영 보조로 일하게 되며 완벽한 재활극을 완성합니다. 이 외전은 드라마의 톤을 무겁지 않게 유지하며 중년의 삶도 충분히 새롭게 펼쳐질 수 있다는 긍정 메시지를 담습니다. 미지의 서울은 삶을 바꿔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됐지만 결말은 그들이 각자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순간을 보여주며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본 그 결말은 완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유미지는 이제 다른 사람을 상담하며 자신을 이해하고 유미래는 현실을 직면하며 자립의 의미를 다시 씁니다. 이호수는 고통을 껴안고 삶의 언어를 바꾸며 살아가고 있고 태희와 세진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대의 부조리에 맞섭니다. 시즌이 혹은 외전이 이어진다면 이들은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며 또 다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후 이야기는 어떤 방향이 좋을까요? 여러분은 유미지와 유미래가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자매로서 어떻게 협력할지, 이호수가 말 대신 무엇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될지, 또 어떤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 우리의 감정을 흔들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과 기대를 들려주세요.
미지의 서울이 전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일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이 드라마는 끝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계속되고 나의 페이지는 아직 쓰여지는 중입니다. 그동안 미지의 서울 드라마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좋은 드라마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